오늘은 몇 년 전에 저희 누나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한테는 2살 터울의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누나랑은 어릴 때 많이 싸웠지만 대학교를 들어간 이후부터는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죠. 그리고 제가 입대할 때도 부모님이 바쁘셔서 누나 혼자서라도 훈련소까지 가주겠다고 해서 누나가 직접 같이 가주기도 했었죠. 아무튼 그리고 나서 제가 입대하고 나서 한 몇 주 뒤부턴가 누나는 첫 직장에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제가 첫 휴가를 나가게 되었죠. 일단 저는 의경 출신이어서 외박 말고는 이제 처음 나오는 1차 휴가였습니다. 근데 휴가 때 부모님이랑 누나가 얼핏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누나가 어머니께 막 신경질적으로 말하면서 직장을 못 다니겠다고 그러더군요. 아무리 누나라고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몇 년 만에 누나랑 전화로 대판 싸웠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휴가를 별로 좋지 않은 기분으로 망치고 복귀를 했습니다. 이후 한 몇 개월 동안은 누나랑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몇 개월 뒤에 전화 통화하면서 화해를 하긴 했습니다. 그때 통화하면서 누나가 저한테 요즘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이때는 제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일이 크게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상경이 되고 휴가를 나왔을 때였죠. 제가 휴가를 나오고 나서 이틀 뒤에 누나가 집으로 왔습니다. 이때 당시 누나는 직장을 몇 군데 옮겨 다니면서 많이 지친 상태라 한 2, 3개월 정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튼 누나가 왔는데 이때 저는 누나를 보고 처음에는 좀 놀랐습니다. 누나가 원래 마른 체형이긴 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과는 다르게 많이 야윈데다가 다크서클도 짙고 안색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이때 저는 그냥 누나가 요즘 많이 힘들었구나 생각을 하고 될 수 있는 한 누나의 성격은 안 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느긋하게 쉴 생각으로 오전 11시까지 누워있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막 부르시더니 10,000원짜리 하나를 쥐어주시면서 씻고 어디 좀 나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친구들이랑 휴가도 안 맞아서 나가서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저는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잠깐 PC방이라도 다녀오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그냥 대강 씻고 추리닝을 걸쳐 입고서 PC방을 갔습니다. 입대 전에 하던 게임들은 무기 강화한다고 다 터트리고 나서 할 것도 없어서 그냥 처음 해보는 게임들 몇 개 끄적거리면서 한 3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나한테 걸었는데 누나 전화기도 꺼져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집까지 터덜터덜 걸어 들어가는데 집 문 앞에 다다르자 뭔가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막 방울 소리에 여자 목소리를 지르는 기합 소리며 게다가 간간히 남자 목소리도 들렸고 누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구슬하나 싶어서 이제 저는 어떡하지? 하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을 더 하길래 그냥 집 근처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아가들 노는 것만 구경하고 있었죠. 그러다 잠시 뒤 저희 집에 있는 통로 쪽에서 웬 아주머니랑 어머니가 나오더라고요. 분명 처음 보는 아주머니였는데 이상하게 낯이 익어서 그 아주머니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먼저 저한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어깨를 잡으시더니 이제는 문제가 없구만 하시면서 어머니랑 인사하더니 그대로 차를 몰고 가셨습니다. 어머니랑 저는 집 안으로 돌아왔고 저는 돌아오자마자 옷을 갈아입으려고 제 방 쪽으로 향했는데 제 방문 꼬리를 뭔가 끈 같은 걸로 묶어서 안 열리도록 고정시켜 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불이 나게 나오시더니 네 옷이랑 그런 건
안방으로 옮겨놨으니까 거기 가서 갈아입고 그 방엔 누나 혼자 있게 둬야 된다면서 저를 못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상황이 너무 궁금해지는 상황이라 어머니께 아주 조심스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일 말해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거실에서 TV 실컷 보다가 밤에는 꼭 자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뭔가 좀 더 캐보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하는 수 없이 그냥 TV만 봤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 새벽 3시쯤이었나? 한참 자고 있는데 어디서 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누나가 있는 제 방 쪽에서 한 번 더 쾅 소리가 났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더 쾅쾅 소리가 나길래 저는 누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방에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래 평소에는 문을 닫고 주무시는 부모님이 그날따라 문을 열어두고 계셔서 제가 방문으로 다가가는 걸 보셨는지 아버지가 나오셔서 저를 부모님 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함께 사시는 친할머니랑 어머니가 방에 앉아서 가만히 계셨고 아버지도 근처에 앉으시면서 너도 얼른 앉아라 하셔서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저쪽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아침까지는 절대 신경 쓰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뭔가 무서우면서도 이상했지만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방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방 쪽에서는 쾅쾅 소리가 계속됐고 그 소리는 해 뜰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누나를 제외한 우리 가족들은 방 안에서 앉은 채로 밤을 지샜고 아침이 되자 아버지는 씻고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시가 되자 어머니가 따라오라면서 저를 제 방 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머니가 이윽고 제 방문을 열자 이 방 안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누나는 방문 근처에서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식은땀 범벅이 돼서 잠들어 있었고 방 안엔 드문드문 부적이 붙어 있더군요. 어머니는 저에게 이 부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떼라고 하셨고 이윽고 저는 부적을 하나하나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부적들을 다 떼어내고 나자 어머니는 부적들을 들고 따라오라고 하셨고 그 길로 저를 차에다 태운 뒤에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습니다. 한 20분쯤 차를 타고 가서 도착한 곳은 누가 봐도 무당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밖에서 보살님 하고 부르자 어제 봤던 그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어머니와 저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처음 들어온 무당집이었는데도 그 아주머니처럼 뭔가 익숙하기도 하고 이상한 와중에 아주머니가 제가 들고 있던 부적들을 휙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방 안에 있는 화로에 태우시고 저를 보시더니 싱긋싱긋 웃으시면서 요즘에는 별일 없지?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어제부터 이상하게 낯익은 그 아주머니하고 뭔가 저를 친숙하게 대하시는 그 태도에 너무 궁금했던 저는 이때 처음으로 입을 떼서 혹시 저를 아세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어릴 때 누나랑 같은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도와주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렇게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어머니랑 무당 아주머니랑 대화를 하셨고 이 대화가 길어지자 저는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어머니가 이제 집에 가자면서 저를 불렀고 저는 아주머니께 말없이 고개만 꾸벅이며 인사를 드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누나는 일어나서 할머니랑 밥을 먹고 있었고 어머니는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자초지종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상황은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나가 저한테 아까 전화로 요즘 이상하다고 할 때 바로 그때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었죠.
이제 당시 누나는 그 처음 다니던 직장에서 야근을 하던 중이었는데 회사 구석자리에 앉은 어떤 남자가 있길래 이 사람 동료 직원인가 싶어가지고 커피를 한 잔 뽑아서 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나가 가까이에서 본 그 남자는 아주 창백한 얼굴에 빨갛게 충혈된 눈을 한 채 앉아서 혼자 연신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나가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저기요 라고 하는 순간 그 남자가 아주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더니 갑자기 누나를 향해 달려들었고 누나는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텅 빈 사무실에 누나 혼자 있었고 아까까지 남자가 앉아있던 자리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책상과 의자마저요. 그런데 그 후로 누나가 야근할 때마다 그 남자가 회사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누나는 그 남자를 피해서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옮긴 직장에서도 그 남자가 보이고 그래서 한 번 더 옮겼는데 또 나타나고 결국에는 누나 집에서까지 그 남자가 보여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겠다면서 몇 주간 친구네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네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누나가 자는데 꿈속에서까지 그 남자가 누나를 쫓아오더랍니다. 결국 누나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면서 회사마저 그만뒀는데 그 남자가 나온 악몽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야윌 대로 야위다가 어머니께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누나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그전엔 누나가 이상한 일이 있다고 할 때마다 네가 피곤해서 그런다, 참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는지 누나를 집으로 불러서 그 무당 아주머니께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무당 아주머니께서는 누나를 쭉 살펴보더니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면서 그 남자의 영혼을 떼어내야 된다 하시면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자기를 집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날짜를 잡고 누나에게 짐을 챙겨오라면서 서울로 다시 보냈고 무당 아주머니를 맞을 준비를 하는 중에 이제 제가 온 것이었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어머니는 부랴부랴 저를 내보내셨고 이때 무당 아주머니가 구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구슬하시던 무당 아주머니가 갑자기 남자 목소리로 나 안 간다고. 왜? 날 내보내려고? 이러시며 아주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자 목소리로 안 간다고 소리 지르던 이 무당 아주머니는 이제 잠시 후 다시 조용해지시더니 눈을 감은 채 누군가를 달래듯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눈을 뜨시더니 부적을 막 여러 장을 쓰시고는 그걸 제 방에 막 붙이면서 아들 물건 다 빼라.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는 이 방에 누나 말고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상황은 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밤새 쾅쾅거리던 누나와 밤을 새던 가족들 그렇게 된 거였죠. 나중에 저는 어머니와 무당 아주머니가 나눈 대화를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군지 왜 누나한테 붙었는지 이걸 물어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무당 아주머니 말로는 그 남자는 바람난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헤어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자이다. 근데 이때 당시 누나가 피곤한 상태여서 한참 기가 약해져 있으니까 남자가 누나를 발견하고 여자에 대한 복수심에 누나를 차지해서 데려가려고 한 거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날 벽에 붙인 부적은 그 남자가 누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남자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거였대요. 그리고 밤새 들렸던 그 쾅쾅거리는 소리는 그 남자가 부적이 있는 방을 벗어나기 위해서 누나의 몸을 이용해서 문을 열려고 두드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무사히 전역을 했고 누나도 그 이후 한동안 집에서 건강을 회복하다가
다시 직장을 잡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새로 다니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저는 우리 집안이 귀신과 무슨 연관이 있나? 한동안 고민을 하고는 그랬는데 아버지께서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복학해서 공부나 하라 라고 하셔서